요즘 김병만, 김민재 이혼 사건을 보면서 남자들이 도축당하지 않으려면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도축당하지 않으려면 한국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는데요. 여자가 남자 하나 잡아서 이혼할 때 이득을 취한다는 말로 도축당한다는 얘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김병만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생명보험을 20개나 들어서 거의 보험 사기 수준으로 볼 정도인데,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가 능력이 있으면요, 이렇게 나의 재산, 나의 능력에 편승하려는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 싶어 하거든요. 실제로 남자와 여자 성별을 떠나서 능력이 있으면 자신의 능력에 편승해서 말 그대로 도축하는 상대를 만나지 않고 싶어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도축당하지 않으려면 다들 국제결혼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실제로 저희 결혼정보회사에서 사실 조건이 약간 떨어져서 저희 회사에 가입이 안 되고 국제결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국제결혼하라고 추천을 받으면 굉장히 화를 내는 게 현실이에요. 생각보다 이 국제결혼 하시라고 추천을 하면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도축당하지 않으려면 결혼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남자분들이 도축당하지 않으려면 결혼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첫 번째입니다. 혼전계약서, 부부재산 약정입니다. 최근에 혼전계약서를 인정하는 추세인 거는 아마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혼전계약서를 완전히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참작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더 확실한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도축당한다는 말의 의미가 결혼해서 함께 벌어서 재산이 형성이 돼서 그걸 나누는 거야. 서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결혼 전에 있었던 재산까지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 그렇다면 더 확실한 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변호사님한테 상의를 했습니다. 제가 다른 채널에서 아는 변호사님이라고 채널이 있습니다. 그 아는 변호사님께 여쭤봤더니 하시는 얘기가 부부재산 약정을 추천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각자의 재산을 공식적으로 약정을 하고요. 그리고 등기를 치는 것을 말을 한대요. 등기를 치는 것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법인 등기, 부동산 등기 이런 것처럼. 이렇게 부부재산 약정도 등기를 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전에 각자 재산이 있다면 이혼할 때 각자의 재산이 재산 분할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걸 많이 추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전계약서고요, 부부재산 약정 두 가지를 같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축당하지 않으려면 결혼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두 번째입니다. 연애할 때 데이트 통장, 결혼할 때는 반반 결혼, 결혼해서도 반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즘 결혼을 하는 커플들이 재산을 합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각자 얼마 버는지도 모르고요. 생활비 통장에 생활비를 넣어서 정말 말 그대로 룸메이트처럼 결혼 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려면 결혼할 때도 당연히 반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살림도 당연히 반반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자 본가 방문하는 것도 당연히 반반 해야 되겠죠. 결혼할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 반반해서 서로 정말 그 재산이 합쳐지지 않고, 그리고 헤어질 때도 문제가 없게 헤어지려면 반반으로 하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도 반반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반반 결혼을 하면 항상 주장하는 게 설엔 시가 가고 추석엔 처가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은 남자네 집, 한 번은 여자네 집 가는 걸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출산의 이슈가 남아요. 왜냐하면 이 출산 같은 경우는 잉태도 여자가 하고 아이를 낳는 것도 여자가 하잖아요. 이런 출산의 문제도 우리 일반적인 그냥 일반 상식에서 해결하면 돼요. 원래 우리가 회사에서도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못했다면 뭐 밥을 산다던가 좀 돈으로 때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처럼 몸을 쓰지 않는 다른 사람은 돈을 쓰는 게 실제로 반반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산과 관련한 뭐 병원비, 약값, 산후조리원비 이런 것들을 남자가 내면 사실 여자도 이거를 반반으로 인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병원비 반반 하자, 그리고 산후조리원비 반반 해야지, 이렇게 하면 내가 10개월간 내 배에서 내가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애 낳지 말자 여기까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결혼은 아이 낳고 알콩 낳고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애할 때부터 반반을 해서 결혼해서까지 반반을 하면 되고요. 공정하게
행복하게 서로 살기 위해서 서로 반반하는 거니까 서로 공정하게 또 준비를 해서 서로 협의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도축당하지 않으려면 결혼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세 번째입니다. 비슷한 경제력, 비슷한 자산, 비슷한 연봉의 여자와 결혼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내가 원하는 외모를 갖고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경제력, 자산, 연봉에 비슷한 여성을 만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여성의 직업 80% 이상이 서비스업, 판매업, 그리고 일반 사무직 종사자거든요. 물론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도 특별히 예외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능력도 있으면서 외모까지 잘 관리된 여자가 많지는 않죠. 연애와 결혼은요, 의무와 책임의 차이가 좀 있어요. 지금까지 남자의 의무와 책임은 돈 벌어오고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고, 그리고 여자의 의무는 출산과 육아와 살림이었죠. 근데 지금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이기는 해요. 그래서 특히 둘 중에 하나가 차이가 나게 능력이 출중하게 많잖아요. 그러면 능력 없는 사람이 편승하려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에게 편승을 하려는 건 성별에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능력의 차이가 단지 연봉에서 몇 백의 차이만 나면 이거는 능력의 차이라고 볼 건 아니죠. 하지만 2배, 3배, 4배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없는 쪽에서 편승하고 싶어 하는 게 정말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사람을 만난다는 건 동질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비슷한 사람 만나셔야죠. 그래서 자산, 연봉, 집안 이런 측면에서도 다 같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자의 월급이 200일 때 남자 월급이 500이면요. 여자는 머릿속에서 계산해요. 500 중에서 생활비를 빼고 그 안에 내 용돈이 충분히 있으니까 난 회사 그만둬도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돈을 벌 생각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겠죠. 그리고 살림하고 육아를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살림하고 육아를 한다고 하겠죠. 남자 표현에 도축당한다는 것이 남자가 일방적으로 여성한테 빼앗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능력이 있을수록 결혼을 기피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남자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하고 비슷한 여자 만나려고 합니다. 다들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100년해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혼하는 부부가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이혼하는 그 순간에 보면 여성분들이 직장을 안 다니고 아이 낳고 집안에서 살림만 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결혼할 때 남자가 해오는 돈에 비해서 여자가 해오는 돈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우들도 워낙 많아서 이렇게 도축당한다는 표현을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들 능력이 있을수록 비슷한 그 능력을 가진 여성분들을 찾습니다. 도축당하지 않으려면 결혼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4번째입니다. 절대로 일 그만두지 않는 여자, 맞벌이 하는 여자 찾으셔야 되겠죠? 사실 딱딱 정확하게 연봉이나 자산이나 집안이 비슷하게 만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실제로 결혼정보회사에 오셔야 그렇게 비슷하게 만나실 수 있는 거지, 자만추를 하는데 뭐 직업을 사전에 알 수도 없고 마음에 드는데, 외모가 마음에 들고 성격이 마음에 들고 티키타카가 되는데 뭐 직업이나 연봉이나 집안까지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정보회사에 오시는 남자분들 중에서 맞벌이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능력이 있는 분들일수록 여자 능력 따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만추로 만났을 때 사전에 이런 것들 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연애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맞벌이 그렇게 강조하시거든요. 결혼하고 출산 전까지는 절대 그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여자들이 왜 일을 그만둔지 아시나요?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지나가는 말이든 진지하게든 농담이든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애 낳으면 내가 먹여 살려야지. 돈 버는 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네 건강만 생각해. 이런 식으로 남자분들이 너무 사랑하니까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지나가는 말이든 농담이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을 듣는 여자분들은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휴직을 하겠다고 했다가 퇴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퇴사를 하고 나면 경력이 단절되고, 그리고 재취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아이를 낳고 나면 직장 나가기 싫어져요, 여자들도. 그래서 왜 싫어지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 예쁘고 아이 키우는 게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요, 매일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막 나가는 것보다는 집 안에서 예쁜 내 아이 키우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좀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이 그 집에서 아이 키우고 살림하는 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또 나가서 오랜만에 돈을 버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만약 아내가 직장 그만두는 게 싫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말로라도 이렇게 애 낳으면 3년은 여자가 키워야지. 야, 애 낳으면 내가 먹여 살려야지. 당신 건강만 생각해.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3년은 엄마가 키워야지. 이런 말을 만약에 했다고 쳐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직장 다니면서 맞벌이 하면서 그리고 육아를 아내한테 떠넘기는 말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3년은 엄마가 키워야 돼. 그 얘기는 직장 그만두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직장도 다니고 맞벌이도 하면서 네가 육아 다 해. 이 말이면 안 되는 거죠. 페어플레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자들은 이 남자가 내가 잠깐 직장을 그만둬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버리고요. 그렇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하고 싶어도 경력이 단절되면 다시 일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것,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이한테는요, 엄마하고 아빠 모두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돼 이런 말이 독박으로 넘어가는 말이 아닌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결혼해서 이혼율이 좀 더 줄어들고 그리고 아이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 아마 요즘 최근 들어서 들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요즘에는 반반 결혼도 추세기도 하고 반반 결혼한 후에 서로 육아라든지 살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반반으로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남자분들도 이런 살림이라든지 육아에 많이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경우들도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결혼은 누구 한 사람만의 희생으로 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깨지게 돼 있어요. 남자가 홀로 벌고 여자가 독박 육아하는 거 사실 되게 힘든 거잖아요. 같이 벌어야 되는 시대에 같이 벌면서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라는 건 사실 서로 이 삶을 관통하는 파트너예요. 남자가 돈을 벌어와서 육아하고 살림할 때 여자가 남자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다면 언젠가 남자가 돈을 벌어오지 못하게 됐을 때 여자가 돈을 벌어야 하는 때가 생기거든요. 남녀 간에도 반드시 의리라는 게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한 명이 너무 이득을 바라고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면 친구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는요, 운명 공동체거든요. 부부는 자녀를 중심으로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심리 연구에서 너무 반반 따지고 너무 이득을 따질수록 결혼 생활이 오래 유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사실 결혼이라는 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살아나가기 위한 게 이 결혼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디 결혼을 통해서 너무 큰 이득을 보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하나도 상대방에게 뭔가 도움 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사실 결혼에 적합한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부부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됩니다.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신뢰가 필요하고 더 의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